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기본소득이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부천에도 기본소득 국민운동 부천본부가 출범했는데요. 이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소비 쿠폰을 지급해서 복지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겁니다. 저성장으로 인한 부의 양극화를 극복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효율성과 또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과연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기본소득 국민운동 부천본부 상임대표 맡고 있는 김명원 도의원과 백종훈 전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기본소득 국민운동 본부 출범식을 갖고 또 토론회도 있었는데 이 기본소득 국민운동 본부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궁금해요. 소개해 주시지요. 기본소득 국민운동 부천본부는 국민운동 단체로서 시민단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개인에게 현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지역별 상황에 특수한 조건들이 생기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범주형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이렇게 되면 그 전 국민의 대상이 이제 범주로서 이렇게 나눠지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준다 했을 때 그걸 지역화표로 주느냐 또 뭐 다른 방향으로 주느냐 뭐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준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정기적이 한 달에 꼭 한 번씩 주는 그런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뭐 분기별로 한 번씩 네.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그 조건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지급을 하게 되는 이런 것처럼 이러저러한 방식에 대한 그 상황에 맞게, 재정 상황에 맞게 이런 것도 이제 기본소득으로서 복지와 정책, 경제 정책의 두 가지를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단체로서 특히 부천에서도 기본소득 국민운동 부천 본부가 시민단체로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단체 소개를 해주시는 와중에 뭐 보편적, 또 현금, 정기적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마 지난 코로나19 때 이 기본소득이라는 말에 대해서 익숙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논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지요. 이 기본소득 어떻게 정의 내릴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 최근 들어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죠. 네.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앨런 머스크, 빌 게이츠,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인공지능의 아버지 하버트 사이먼 등의 세계적인 석학들도 기본소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뭐 국가마다 다른데요. 저는 BIN, Basic Income Earth Network 발음 괜찮나요? 예,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가 내린 정의를 네.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5가지의 구성 원칙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 구성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 네. 두 번째는 취업 상태, 노동 의욕을 묻지 않으며 재산 및 소득 상태를 심사하지 않는 무조건성. 세 번째는 가구주가 아닌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성. 네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성. 마지막으로 5번째는 현물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성이라는 특성들이 나타나면 BN에서는 기본소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소득 제도를 복지정책으로만 한정짓기에는 조금 더 다양한 결과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경기연구원에서 지난 1월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8,488가구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소상공인의 매장 소비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1.7배 증가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사회 양극화 심화, 기존의 선별복지의 한계, 일자리 감소를 해결하고 인권의식의 확대
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복지 정책이자 경제 정책이자 사회 혁신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자마다 또 국가마다 정의 내리는 부분 좀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성장 또 양극화 시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일률적인 분배는 공정하지가 않다 반서민 정책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걸까요? 네, 신자유주의 여파로 이미 헬조선이라는 명칭 앵커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는 4차 산업혁명까지 경험을 하고 있고요. AI, 빅데이터, 로봇 등은 인류를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존재를 하고 있죠. 네. 구체적으로 일자리 없는 성장,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 출생률 제로, 수많은 복지 사각지대 등 이제 대다수의 인류는 생존의 위협까지 머지않아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류사의 큰 격변기에는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난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떠올리실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실험대가 됐었는데 실제로 그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까? 예, 작년 3월 말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4월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보면 성장률이 많이 감소했다가 성장률이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건데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3.1%에서 플러스 0.6%로 성장을 하게 됐죠. 네. 그 당시 수출이 유럽이나 미 선진국들이 그 셧다운됨으로 해가지고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은 성장률이 마이너스 10%대 됐었지만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6%대로 이렇게 성장률을 유지를 했었죠. 2, 4분기 때 4, 5, 6. 그 뒤로 다시 재난지원금이 3개월 내에 다 소진하락해서 네. 골목 상권들이 그 활성화가 됐었죠. 그 당시 고용 악화의 개선을 효과가 있었는데 2, 4분기에 취업자가 4월 달에 마이너스 476만 명에서 5월 달에 마이너스 392만 명, 그리고 6월 달에 마이너스 35만 2천 명, 그리고 7월 달에 마이너스 27만 7천 명. 그러니까 고용 악화가 점점 개선되기 시작을 했다 이거죠. 네네. 그리고 일시휴직자도 4월이 최악이었어요. 113만 명인데 5월 달에 68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고 6월 달에는 36만 명으로 줄어들고 7월에는 23만 9천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임시직은 4월 달에 58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다가 5월 달에 50만 1천 명으로 줄어들고 6월 달에는 40만 8천 명, 7월 달에는 39만 5천 명 이렇게 줄어들고 일용직도 4월 달에는 19만 5천 명이 줄어들었는데 5월 달에는 15만 2천 명, 그리고 6월 달에는 8만 6천 명 이렇게 그 고용 악화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골목 상권이 활성화됨으로 해가지고 또 그 생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긍정적인 네. 효과를 나타냈던 잘 알겠습니다. 것이죠. 그러니까 재난 기본소득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 객관적인 수치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그랬고요.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줄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소득의 규모는 당시의 재정 상황을 보고 적정한 금액으로 이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소액이라도 사실은 서민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액수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있는데요. 만 24세가 되면 분기별 25만 원씩, 즉 1년 동안 딱 100만 원 주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물으면 굉장히 소중해가지고 그게 나올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 하는데 알바를 서너 개, 세 개 하는데 그 나올 때는 또 하나 줄여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소액이라도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4인 가족 세대별 100만 원과 그 경기 도민에게는 이제 1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일시적으로 경기가 되살아나는 네네. 이런 맛을 봤지 않습니까? 소액은 소액대로, 큰 금액은 큰 금액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가 중요하지 그 액수에 대해서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기본소득인데 이에 대한 반론도 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안심소득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전 국민이 아닌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중위소득과 실제소득 간의 그 차이 절반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더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선별 지원이냐 아니면 보편적 지원이냐 그렇죠. 여기에 달려 있죠. 네. 선별 지원은 첫 번째 지원받는 계층을 선별하는데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요. 또 엄청난 행정 소요 비용까지 발생이 됩니다.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그 기준 소득에서 조금 넘는 가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준 소득이라는 것을 전문 용어로 앵커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문 용어로 예. 저소득층이라고 할까요? 빈곤선, 그 기준선을 빈곤선이라고 네. 제가 좀 책들을 살펴보니까 갑작스러운 퀴즈라서 논문들이라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빈곤선이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6천만 원이다. 그러면 6천만 1천 원을 벌고 있는 가정은 안심소득을 못 받는 거죠. 얼마 차이로? 1,000원 차이로. 1,000원 차이로. 이런 경계를 짓는 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두 번째, 지원을 받는 계층은 공동체에서 아주 불쾌한 낙인 효과, 또 스티그마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왜 나라에서 주는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가? 저 사람은 능력이 저렇게 많은데 도움도 안 받아도 저렇게 멋지게 잘 살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내가 안심소득을 받는다고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게 낙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의 조세 저항, 혜택만 받는 집단의 낙인 효과, 분열, 갈등, 대립의 구조 속에 국민들을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복지만을 고려한 선심성 현금 살포냐 아니면 소멸성 지역 화폐형으로 복지와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냐라는 차이점 역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인 처방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가장 큰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요. 선심성 현금 살포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한 지역화폐로 3개월 이내 쓰라라고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지급을 했더니 실제 3개월 내에 소진을 하면서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경제 정책이면서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성격이 사실은 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현대 사회는 다양성과 복잡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융합과 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 정책이냐 뭐 복지 정책이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경제 정책적 성격을 띠면서도 복지 정책적 성격을 띈다. 실제로 고용 효과의 개선 어려워졌을 때 피해는 서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고용의 그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는 또 서민들을 위한 이런 복지 정책적 성격도 띠기 때문에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실제 복지 정책이나 복지 국가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20세기의 산업 시대를 생각해서 그때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해가지고 자동화, 로봇, AI,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이 컵을 만들 때도 옛날에는 70%의 노동력이 들었지만 지금 이 컵 만들려면은 1, 20%, 1, 20%밖에 노동력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산에 투자를 해도 일자리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지 않고 양극화가 생겨서 누가 물건은 많이 생산을 해요. 이 생산성이 막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비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의 미래 시대, 21세기의 디지털 경제의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경제적 대책이 되면서도 복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반대급부적인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죄송스럽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니까 질문을 좀 드립니다. 실제 기본소득은 성공한 나라가 없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조금 역사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소득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페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1796년 출간한 농업에서의 정의라는 책에서 전국적 기금을 창출하여 그것으로 모든 이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개인의 재산 소유가 되는 것은 토지의 개발에서 나오는 가치일 뿐 토지 그 자체는 모두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후에 이 부분은 공유부라는 개념을 들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후에 미셸 푸코, 빌 조던, 얀 큐페르 등의 많은 사상가 학자들이 기본소득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1982년에 비로소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북미 최대 규모의 유전에서 나오는 수익을 재원으로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든 동일한 액수의 연간 배당금을 주는 기본소득 제도가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세계에서 아마 유일무이한 사례일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핀란드, 스위스, 캐나다, 온타리오, 나미비아 등에서 다양한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스탠버드대 기본소득 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39곳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완료되었고 네. 또 17곳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해외 사례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이 재원 마련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세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략, 또 지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용 등을 통해서 증세 없이 연 1회 5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탄소세, 정보세, 데이터세, 로봇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뭐 데이터세 같은 경우에는 나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포털 사이트나 내비게이션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익을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간 없던 새 영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계획 재원이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증세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을 테고 이 기본소득 국민운동 부천본부에서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간단히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 국민들은 증세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놓고 이 많은 국민들한테 쓰지를 않고 소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 OECD 선진국에 비해서 복지 예산이 GDP 대비 절반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들은 20% 이상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한 11%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복지 예산을 좀 늘릴 여력은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복지 예산 늘리는 과정에서 이 기본소득을 창출을 하고 기본소득을 경험하게 되면 증세에 대한 불신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런 공감을 형성을 하게 되면 기본소득에 대한 증세를 먼 훗날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부천 시민들에게 특히 공감대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국민운동 부천본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